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중학생 친구들 반갑습니다. 개념 속, 핵심 속, 쏙쏙하게 김여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두 가지 도구에 대해서 함께 정리했죠. 우리 첫 번째 지뢰 원리에 대해서 배웠고, 그다음 두 번째 우리 도르래. 도르래도 움직, 고정 이렇게 함께 했어요. 오늘 마지막 도구고요. 오늘 빗면에 대해서 함께 배우면서 우리 도구들을 써도 결국은 일의 양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한 일의 양은 똑같다. 이게 과학에서 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일의 원리까지 마무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우리 빗면이라고 하면은 우리 고층, 높은 건물에 우리 그냥 못 올라가기 때문에 계단이라는 걸 만들어 놨지. 그 다음 또 우리 산 같은 거 넘어갈 때 산길 보면 구불구불하죠. 경사를 완만하게 해줘서 힘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빗면이야. 그래서 빗면은 우리 계단이나 구불구불한 모양의 경사면, 즉 우리 산을 탈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약간 돌아가요. 근데 힘은 좀 적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지. 그래서 요걸 만드는데 이와 같이 작은 힘으로도 건물의 위층까지 쉽게 오를 때 쓰는 게 우리 빗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빗면을 이용하면 우리가 일단 힘을 줄일 수가 있어요. 물체의 무게보다 작은 힘으로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지만 우리 도구 배우면서 느낀 게 뭐죠? 힘이 2분의 1로 줄면 이동거리가 늘어나. 우리 계단이나 산길의 이 특징이 힘은 적게 들지만 그냥 계단이나 산길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타고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이동거리가 길어져요. 그래서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릴 때와 결국 힘은 줄고 이동거리가 늘어나니까 한 일은 똑같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빗면이 나왔고요. 이 문자로 나와 있으면 학생들이 좀 감을 잘 못 찾길래 선생님이 숫자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지금 100N짜리 물체가 있고 선생님은 빗면의 길이가 총 4m인 빗면, 그 다음 높이는 1m. 여기를 이용해서 물체를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사실 빗면을 쓰지 않고 했다면 100N짜리 물체를 그냥 직접 1m만큼 들어 올리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런데 내가 힘을 100N보다 줄이고 싶어서 빗면을 썼어요. 그럼 이때 얼마만큼의 힘이 드냐 이거지.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우리가 도구를 쓰든 안 쓰든 일의 양은 변함이 없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빗면을 통해서 빗면으로 한 일이나, 즉 빗면을 통해서 일을 한 거나 아니면 빗면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체를 직접 들어 올려 직접 한 일은 결국 똑같다라는 이 원리로 풀어주시면 쉬워. 그럼 빗면에서 지금 힘을 모르죠? 그럼 그 힘을 여기다 둘게요. 힘 F라고 하고, 다음 빗면의 길이가 이동거리가 총 4m지? 그럼 4. 이게 힘이고 이게 이동거리야. 이게 빗면에서 한 일이죠? 그 다음 이번엔 사람이 직접 일을 했다면 어떻게 돼요? 100N짜리가 1m 올라간 거나 마찬가지죠. 100N의 힘으로 1m만큼 들어 올려야 돼. 그치? 그럼 여기서 힘만 모르네요. 그럼 F 어떻게 돼요? F는 4를 나누면 4분의 100 하면 얼마다? 25N밖에 힘이 안 들죠? 직접 들 때보다 힘이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4분의 1로. 대신 그냥 들어올 땐 1m였는데 빗면을 쓰면 이동거리가 4배로 늘어났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앞으로 이거 이제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 간편한 방법이 있긴 해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원리로 해도 되고, 아니면 힘을 바로 구하라고 해. 그러면 아까 물체의 무게가 100N이었고요. 그 다음 여기 빗면의 길이가 4m, 높이가 1m였죠? 물체의 무게 100만큼 힘이 든다면은 안 쓰겠죠, 빗면. 100보다 힘을 줄이고자 해요. 어떻게? 우리 긴변, 빗변분의 높이 4분의 1. 여기 밑에 아마 문자로 나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바로 구해도 돼. 이렇게. 왜? 여기 뒤에 있는 붙은 값은 일단 어떻게 돼야 돼요? 1보다 작은 값이 와줘야지. 그래야지 물체의 무게보다 힘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빗면에서의 힘은 물체의 무게 곱하기, 항상 얘들아 직각을 마주보는 빗변이라고 하죠. 빗변이 가장 길어요. 그래서 긴 변분의 짧은 변. 이렇게 계산해주면 바로 힘을 구할 수 있다고.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원리처럼 풀어도 되고. 다음 빗면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 우리 계단도 경사가 급한 애가 있고 안 급한 애가 있듯이. 그럼 같은 높이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A, B, C, D 지금 경사가 다 달라요. 기울기라고 말하죠. 지금 빗면의 기울기를 선생님 달리했어요. 그럼 이 경우에 힘이 가장 많이 드는 애는 누굴까요? 경사가 가장 가파른 D겠죠. 그 다음 C, B, A. 힘이 가장 적게 드는 건 A야. 경사가 제일 완만하지, 각이. 대신에 이동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경사가 완만해서 힘이 적게 들었던 A 같은 경우는 이동거리가 가장 길어요.
그죠? 그 다음 오히려 힘이 많이 들었던 D는 이동거리가 가장 짧지. 그래서 힘이 크면 이동거리는 짧아지고 힘이 작으면 이동거리가 길어지고 결국 어떤 빗면을 써도 일은 다 똑같죠. 왜 일이 다 똑같을 수밖에 없냐? 같은 물체를 어차피 결론적으로 동일한 높이까지 들어올린 셈이죠. 힘이 줄면 이동거리가 늘어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의 양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정리됐죠? 빗면의 기울기가 작을수록 힘은 작게 든다. 대신 이동거리는 길어지기 때문에 A처럼 힘은 적게 들면 이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기울기와는 관계없이 같은 높이까지 끌어올리면 일의 양에서는 변함이 없게 된다. 그럼 우리 주변에 빗면의 원리를 이용한 물체들이 뭐가 있냐 이거지? 우리 나사못. 나사못은 이렇게 못에 홈이 있어서 얘를 돌려서 박는 거죠. 좀 이렇게 힘이 적게 들지만 좀 오랫동안 돌려야 돼. 이동거리가 길어지고 도끼 아니면 우리 좀 이따 쐐기라는 거 나오는데 이런 것도 빗면의 원리예요. 우리 힘을 적게 줘도 금방 쑥 들어가죠. 다음 병뚜껑. 우리 병뚜껑도 빗면의 원리야. 다음 구불구불한 산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경사를 완만하게 둬서 힘을 줄이고 대신 이동거리가 늘어나는 빗면의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심지어 우리 빗면을 이용한 도구 중에 우리가 이제 옷에 붙어있는 지퍼라고 하죠. 지퍼도 빗면의 원리다 라고 나오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걸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넣어봤어요. 지퍼는 빗면의 원리를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한 거야. 보면 두 줄로 이 늘어선 E와 E를 서로 맞물리게 하거나 맞물리게 하면 쭉 지퍼를 올리면 우리가 이렇게 닫아지지. 아니면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떨어지면서 이게 벌어지죠.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여기가 어디 빗면이 있나요, 선생님? 도대체 지퍼에 지금 슬라이드라고 적힌 이 안에 속에 경사진 쐐기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도끼처럼 우리 예전에 이제 그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그 길을 없애려고 막 쐐기를 막 그랬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생긴 쐐기야. 이 안쪽에 빗면처럼 생긴 쐐기가 있어서 이 쐐기는 빗면이기 때문에 슬라이드를 움직이는 우리 지퍼 올리고 내릴 때 힘 많이 안 줘도 돼요. 그죠? 작은 힘으로도 이 지퍼를 열고 닫는 큰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빗면이라고. 힘을 적게 줘도 크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지퍼는 차례로 하나씩 열리고 닫히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가 없다면 우리가 열고 닫는 게 힘들고 슬라이드 안에 우리 빗면에 열린 쐐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나사못의 원리는 이런 거야. 보통의 못보다 좀 쉽게 작은 힘으로 박을 수 있는 게 나사못이야. 그런데 나사못은 이 나사선의 길이, 요 길이만큼 이걸 이제 쭉 피면 이 원리가 빗면이 되는 거죠. 그럼 나사 이 기울어진 얘가 나사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이 빗면이 길어져요. 빗면이 길어지면 특징이 뭐였지? 힘은 적게 들지만 이동거리가 많이 들죠. 그래서 많은 거리를 돌려줘야 된다. 즉 나사는 작은 힘에는 이득이 있지만 오히려 힘의 이득을 보는 만큼 거리는 손해 좀 오랫동안 이걸 돌려줘야 된다는 이 손해가 있어서 일의 양은 결국 변함이 없고요. 또 나사선이 지금 A와 B의 차이점은 A에 비해서 B가 촘촘하고 경사도 비교적 완만하지. 얘는 경사가 급하고 촘촘하지도 않고. 그럼 이렇게 B처럼 촘촘하고 경사가 완만할수록 오히려 이동하는 총 거리는 더 길어져요. 그래서 힘은 적게 들지만 이동거리가 길어지는 게 어느 쪽이야? A보다는 B가 힘이 적게 들어. 계단에서도 우리가 경사가 완만하면은 덜 힘들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나사못도 결국 빗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일의 원리, 지금 도구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있죠. 우리 도구,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게 지뢰, 지뢰의 원리, 도르래의 원리. 그 다음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빗면의 원리에서의 공통점들이 있죠. 어떤 공통점? 일의 양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바로 과학에서 일의 원리라고 한다. 즉 지뢰, 도르래, 빗면처럼 도구를 이용하면 우리가 최대 장점이 이 힘이 적게 들어요. 그냥 할 때보다. 힘을 적게 줘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 또 이 힘이 적게 들면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고 나니까 오랫동안 또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작은 힘을 가해서 일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힘이 줄어든 만큼 이동거리는 늘어나요.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서 일을 할 때는 가해야 하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 얘가 이제 힘이 줄어드는 만큼 이동거리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따라서 도구를 쓸 때 우리 도구의 무게나 마찰을 무시할 경우, 사실 도구의 무게가 실제 있어요. 우리 움직도르래 같은 경우는 내가 줄을 잡아당기면
이 물체만 드는 게 아니라 움직도루에도 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움직도루의 무게를 고려해야 되는데 만약에 무게가 없다라고 가정한다라면 도구를 사용해도 한 일회양은 결국 똑같다. 일의 이득이 없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걸 과학에서 일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럼 여지까지 도구들의 가장 최대 장점이 뭐고 여기서 일의 이득이 과연 있었는지 우리 알아볼게요. 우리 1종질의 대표적인 게 가위였고요. 2종질의 병따개였죠. 우리 바짝 힘, 받침점이 가운데 있는 가위는 1종. 그 다음 작용점이 가운데 있는 아까 병따개는 2종. 얘네들을 쓰면 일단 그냥 할 때보다 힘을 줄일 수 있어요. 힘이 줄어든 만큼 대신에 이동거리가 늘어나. 결국 일의 이득은 없다. 그냥 도구를 쓰지 않고 할 때와 동일하다. 다음 3종지대가 뭐였어요? 가운데가 힘점이 있었어요. 낚싯대, 핀셋. 얘는 힘이 더 많이 들어. 우리 물고기 잡는데 100N짜리 잡는데 막 400N 들고 그랬잖아. 핀셋 같은 것도 힘이 많이 들어요, 되게. 그런데 이제 이동거리의 이득을 보죠.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많이 이동할 수 있고. 그 다음 힘을 좀 많이 들이더라도 핀셋 같은 걸로 정교한 작업을 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얘도 힘은 손의 이동거리의 이득이다 보니까 일에는 이득이 없고 고정도루에는 힘의 이득 없어요. 이동거리의 이득도 없어요. 대신 힘의 방향을 바꿀 때 쓴다. 굵기 개양대 달 때처럼. 얘도 일의 이득 없죠. 다음 움직도루를 쓰면 하나당 2분의 1로 힘이 줄어들지만 이동거리는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일한 양은 결국 똑같아. 다음 빗면, 구불구불한 산길, 계단. 우리 힘을 줄일 수 있어. 힘이 덜 들어. 하지만 오랫동안 가야 돼. 이동거리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일의 이득이 없어. 일의 이득이 없다는 건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일할 때와 일의 양이 똑같다는 거지. 이게 과학에서 뭐예요? 일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의 원리인 도구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가졌고요. 우리 다음 이 시간부터는 에너지라는 새로운 소단원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